맹자 양해왕 하.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제나라의 신하 장포가 맹자를 만나고서 제가 왕을 뵙자 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 말하고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는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다른 날에 맹자가 왕을 만나 보고는 왕께서는 언젠가 장포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왕은 안색이 변하면서 과인은 요순과 같은 선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속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고 했다. 맹자가 왕께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요즘의 음악도 옛날의 음악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왕은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맹자가 혼자만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혼자 즐기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다. 다시 맹자가 몇몇 사람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겁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몇몇의 사람들과 즐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라고 했다. 맹자가 말했다. 제가 왕께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이 울리는 소리와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음악을 연주하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가. 부자는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는 흩어졌구나. 라고 하며 또 만약 왕께서 여기에서 사냥을 하실 경우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로 아름답게 장식한 왕의 깃발을 보고 모두들 머리를 아파하며 이마를 찡그리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은 사냥을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부자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는 흩어졌구나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종과 북소리를 듣고 생황과 피리 소리를 듣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하고 또 만약 왕께서 사냥을 하실 경우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깃털로 아름답게 장식한 왕의 깃발을 보고는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낯빛을 띠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왕께서는 아마도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 모양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냥을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백성들과 즐거움을 같이 하신다면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제나라 선왕의 동산. 제나라 선왕이 문왕의 동산은 사방이 각각 70리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 했다. 왕이 그렇게나 컸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했다.
그러자 왕이 과인의 동사는 사방이 각각 40리인데도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문왕의 동사는 사방이 각각 70리였지만 풀베는 사람과 뗄나무를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꿩과 토끼를 잡는 사람들도 들어갔으니 그것을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작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제 나라 국경에 이르렀을 때에 제 나라의 중요한 금령을 물어본 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으니 제 나라에는 교외와 국경의 관문 사이에 각각 40리의 동산이 있는데 이곳에 사슴을 잡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인 죄와 동일하게 다스린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사방 각 40리의 동산으로 나라 안에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의 방법과 참된 용기, 제선왕이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탕왕은 가를 섬겼고 문왕은 군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습니다. 또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태왕은 훈육이라는 작은 나라를 섬겼고 구천은 오나라를 섬겼습니다. 대국의 통치자인데도 소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소국의 통치자로서 대국을 섬기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사람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보전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용맹함을 좋아합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사소한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칼을 어루만지고 노려보면서 저 녀석이 어떻게 감히 나를 당해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용기일 뿐이므로 겨우 한 사람만을 대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는 용기를 크게 발휘하십시오. 위대한 용기는 시경에서 왕이 붉은 성을 내고서 군대를 정비하여 그 나라를 침략하는 적을 막고 주나라의 복을 두텁게 해 천하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했도다라고 한 것과 같으니 이것이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또 서경에서 하늘이 백성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임금을 만들고 스승을 만든 것은 상제를 도와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한 것이다. 사방에 죄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오직 내 책임에 달렸다. 천하 사람들 중 누가 감히 그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왕 한 사람이 천하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자 무왕은 그것을 치욕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왕의 용기로 무왕은 한 번 성을 내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도 한 번 성 내어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시면 백성들은 도리어 왕께서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순수. 제나라 선왕이 별궁인 설궁에서 맹자를 접견했다. 왕이 현자도 이렇게 아름다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는지요?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근심을 자신들의 근심으로 여길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천하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하고서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공이 안자에게 과인은 전부산과 조무산을 여행하고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낭야에까지 가려고 합니다. 과인은 어떻게 준비하면 옛 선왕들이 행했던 순방에 견줄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자가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천자가 제후에게로 가는 것을 순수라고 합니다.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영토를 순시한다는 뜻입니다.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러 가는 것을 술직이라 합니다. 술직이라는 것은 맡은 직무를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봄에는 밭 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가을에는 수확하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라의 속담에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으며, 우리 임금께서 여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자께서 한 번 유람하시고 한 번 순방하시는 것이 제후들의 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국을 순방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양식을 걷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굶주렸어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여도 쉬지 못하며 서로를 흘겨보고 비방하다가 마침내 서로가 해치고 빼앗는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왕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하며 물을 흘려버리듯 음식을 낭비하고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고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맘껏 즐기며 자신을 어지럽힐 만치 사냥질하고 자신을 망쳐버릴 만큼 술을 마셔대며 제후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뱃놀이를 하면서 물살을 따라 내려가며 즐기다가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즐거움에 빠져 멈출 줄 모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배를 끌고 물살을 거슬러 오르게 하며 즐거워하다가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마음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또 사냥을 하면서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그만두려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는 것이고, 술을 마시면서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마셔대는 것입니다. 옛날의 선왕은 멈출 줄 모르고 즐거워하거나 억지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즐기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어지럽힐 만큼 사냥질에 몰두하거나 자신을 망칠 만큼 술을 마시는 행동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을 따를지는 오직 군주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매우 기뻐하며 나라 안에 대대적으로 명령을 내린 후 교외로 나가서 머물면서 창고의 양곡을 풀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관장하는 태사를 불러 나를 위해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치소와 각소라는 음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사에서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라고 했습니다. 군주의 욕심을 가로막는 것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왕도 정치와 욕심.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날더러 명당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는데 헐어버릴까요? 그만둘까요? 맹자가 말했다. 명당이라는 것은 통일된 천하의 왕이 정치를 할 때 사용되는 건물입니다. 왕께서 왕도 정치를 하실 생각이라면 허물지 마십시오. 왕이 왕도 정치가 어떤 것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문왕은 기이라는 지역을 다스릴 적에 농사짓는 사람에게서는 9분의 1 세금을 거두었고 관리에게는 대를 이어서 복록을 주었으며 세관과 시장에서는 감시하기만 하고 세금은 거두지 않았고 물고기 잡는 보를 설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으며 죄인에 대해서는 처자까지 연좌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아내가 없는 일을 호랍이라고 하고 늙고 지아비가 없는 일을 과부라 하며 늙은데 부양해줄 자식이 없는 일을 무의탁자라 하고 어린데 보살펴줄 부모가 없는 일을 고아라고 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천하의 곤궁한 백성들로서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들입니다. 문왕은 정서를 펴서 어진 마음을 베풀 때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가장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부유한 이들은 괜찮지만 애처롭도다. 곤궁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여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 말했다. 왕이 맹자가 왕께서 만일 이 말을 훌륭하다고 여기신다면 어째서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왕은 과인에게는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고 했다.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 공유라는 현자가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서 공유에 대해 양식을 노젓가리에 쌓고 창고에 저장하고 말린 양식을 싸서 전대와 자루에 넣었도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나라의 위세를 크게 펼쳤도다. 활과 화살을 마련하고 방패와 창 그리고 크고 작은 도끼를 준비해서 행군을 시작했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공유는 남은 사람들에게는 노젓가리와 창고에 곡식을 마련해주고 길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싼 전대와 자루를 마련해준 후에 행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왕께서 재물을 좋아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왕이 과인에게는 또 다른 결점이 있으니 과인은 여색을 좋아합니다. 고 하자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 대왕은 여색을 좋아해 왕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대왕의 행적을 기려서 고공단보는 아침에 말 달려서 서쪽 물가를 따라 기산아래 이르러 강씨 부인과 함께 와서 사실 곳을 살폈도다 하고 했습니다. 대왕이 다스릴 당시 안으로는 남편이 없어 원망하는 여자가 없었고 밖으로는 아내가 없어 외로운 사내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군주의 책임. 맹자가 제선 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 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하지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다보며 딴소리를 했다. 인재를 얻는 방법. 맹자가 제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라는 것은 우람한 나무가 있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나라에 봉사하는 신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지금 신임할 만한 신하가 없습니다. 예전에 채용했던 사람은 지금 모두 파면되어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다. 왕이 물었다. 파면된 자들은 모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과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하거나 파면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나라의 왕이 현능한 이를 기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가 재능이 있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높은 사람을 뛰어넘게 하며 사이가 먼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을 뛰어넘게 해야 하는데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다 현능하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능하다고 말한 후에 그를 잘 살펴보고 현능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를 기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지 않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좋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나서 내치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마시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마십시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한 후에 그를 살펴보고 죽여야 할 점을 발견하고 나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라야 백성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왕의 제거. 제나라 선왕이 탕왕은 걸왕을 내쫓았고 무왕은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전해오는 기록에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인을 해치는 자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는 잔인하게 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구는 자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해설. 제선왕은 탕왕이나 무왕이 그들이 천자로 섬기던 거림금과 주임금을 내쫓은 것은 신하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 아닌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물음에 담긴 의도는 탕이나 무왕을 어진 군주로 받들던 유가를 비판하려는 것이었다. 즉 제선왕은 당신들이 그렇게도 떠받드는 탕이나 무왕은 군신 간의 의리를 저버린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이었다. 맹자의 이러한 힐란조의 물음에 대해 공자의 정명사상을 빌어 대답하고 있다. 공자의 정명사상은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명제에서 잘 드러난다. 육아에서 말하는 군주다움이란 덕을 지니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군주다운 군주만이 진정 왕이라고 할 수 있고 포악하고 백성을 억압함으로써 군주다움을 상실한 군주는 이미 군주가 아니라 한 명의 무모한 사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탕왕과 무왕이 걸왕과 주왕을 내쫓거나 죽인 것은 신하가 군주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인과 의를 해치는 무모한 한 사내를 처벌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아련하고 말했다. 왕께서 큰 집을 지을 경우 반드시 도편수를 시켜 제목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도편수가 큰 나무를 구해오면 왕께서는 기뻐하여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가 그것을 깎아서 작게 만들어 버리면 왕께서는 화를 내며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배워서 자라서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왕께서 그에게 잠시 내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기에 옥돌 원석이 있다면 비록 비용이 20만 냥이 들더라도 반드시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다듬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잠시 내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옥을 다루는 기술자에게 옥을 다듬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는 해방전쟁.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여 승리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어떤 사람은 과인더러 연나라를 합병해 버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합병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성의 부강함을 가진 우리 제나라가 비등한 부강함을 가진 연나라를 공격해서 겨우 50일 만에 해치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이 아닌 듯합니다. 합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합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할 것 같으면 합병하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러한 일을 행한 이가 있었으니 무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합병해서 연나라 백성이 기뻐할 것 같지 않으면 합병하지 마십시오. 옛사람 중에도 그러한 일을 실행한 이가 있었으니 문왕이 바로 그분입니다. 만승의 제나라가 만승의 연나라를 정벌하는데 연나라 백성들이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마실 것을 담아서 왕의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 어찌 다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물에 빠지고 불에 대는 것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물이 더욱 깊어지고 불이 더욱 뜨거워진다면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입니다.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는 해방전쟁 2.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해서 합병해버리자 제후들이 연나라를 구원하려고 모의했다. 제나라 선왕이 많은 제후들이 과인을 치려고 모의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신은 사방 70리인 작은 나라를 가지고서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을 들었으니 탕왕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사방 각 천리나 되는 큰 나라를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경이 말하기를 탕왕이 정벌함에 갈나라로부터 시작했도다라고 했습니다. 천하가 모두 그를 믿었으므로 동쪽을 향해 정벌하자 서쪽의 오랑캐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해 정벌하자 북쪽의 오랑캐가 원망하며 어째서 우리나라의 정벌을 뒤로 미루시는가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기를 마치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지 않았고 밭 가는 사람들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 나라에 포악한 군주를 죽이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치 때맞춘 비가 내리는 것 같았기에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네 임금께서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나라가 그 백성들을 학대했으므로 왕께서 가서 정벌하자 연나라 백성들은
자신들을 물과 불의 고통 속에서 건져줄 것으로 생각해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담은 마실 것을 가지고 왕의 군대를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나라의 부형들을 죽이고 자제들을 포박하며 연나라의 종묘를 헐어버리고 귀중한 기물들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가 원래부터 제 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또 나라를 배로 늘리고도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바로 제후국 연합국의 공격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왕께서 빨리 명령을 내려서 연나라의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려보내고 귀중한 기물들을 실어내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연나라 백성들과 의논하여 새 군주를 세운 후에 연나라에서 떠난다면 제후국의 연합국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없애는 어진 정치. 추나라가 노나라와 싸웠다. 노나라 목공이 물었다. 나의 지휘관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33명이나 되지만 전쟁에 징집된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이자니 이루 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이지 않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은 것이 괘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던 해에 왕의 백성들 중 굶어 죽어 도랑에서 뒹구는 노약자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간 장정들의 수만도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었고 재물 창고도 가득 차 있었지만 관리들 중 한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윗사람이 태만해서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증자가 말하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서야 되갚을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만약 군주께서 어진 정치를 행하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친애하게 되어 윗사람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등나라의 외환.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제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초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그런 계책은 내가 언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꼭 말해야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못을 파고 성을 쌓아서 백성들과 함께 지켜서 죽을 때까지라도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것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등나라의 외환 2.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제 나라 사람들이 설 지역에 성을 쌓으려 하므로 나는 매우 두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 지역에 살 적에 북쪽 오랑캐들이 침략하자 그곳을 떠나 기산 아래로 옮겨가 사셨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선한 정치를 실천하면 후세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훌륭한 왕이 나올 것입니다. 군자가 왕업을 창건하여 국통을 전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왕업을 완성하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군주께서 제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지 선한 정치를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등나라의 우환. 등나라 문공이 물었다. 등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큰 나라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태왕이 빈 지역에 사실 적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했습니다. 짐승 가죽과 비단을 바쳐 그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개나 말을 바쳐 그들을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구슬과 옥을 바쳐 섬겨도 우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왕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북쪽 오랑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땅이요. 나는 군자는 사람을 길러주는 수단에 불과한 땅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소. 여러분들에게 군주가 없은들 무슨 걱정이겠소. 나는 백성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땅을 내주고 떠나려 하오. 라고 말하고는 빈을 떠나서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가서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사셨습니다. 그러자 빈나라 사람들은 어지신 분이니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며 마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듯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혹 대대로 지켜오던 땅이니 나 한 사람의 생각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이 땅을 지켜야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주께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십시오. 맹자의 모친 상을 둘러싼 시비. 노나라 평공이 출타하려고 하는데 총애하는 측근인 장창이 전에 임금께서 밖에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관리에게 가실 곳을 일러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수레가 출발할 채비를 다 갖추었는데도 관리는 아직도 임금께서 어디를 가시려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평공이 맹자를 만나보려고 한다고 하자 장창이 무엇 때문입니까? 군주께서 한 나라의 임금이라는 귀중한 신분을 가볍게 여기시고 일반인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지요. 어진 사람의 행위는 예에 부합해야 하지만 맹자는 자신의 모친의 장례식을 이전의 부친의 장례식보다 지나치게 성대하게 치렀을 만치 예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군주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평공은 그러마 라고 했다. 맹자의 제자인 악정자가 들어가 평공을 만나보고 군주께서는 어째서 맹자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평공이 어떤 사람은 나더러 맹자는 모친의 장례식을 이전 부친의 장례식보다 지나치게 성대하게 치렀다고 했기에 가서 만나보지 않았던 것이요? 라고 했다. 악정자가 물었다. 군주께서 지나치게 성대하게 치렀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전에 부친의 상에는 사의 예를 썼는데 뒤에 모친의 상에는 대부의 예를 쓴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이전에 부친의 상에는 삼정의 제물을 썼는데 뒤에 모친의 상에는 오정의 제물을 쓴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평공이 그런 것이 아니요. 관곽과 수의가 화려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라고 했다. 그러자 악정자는 그것은 지나쳤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친의 상대와 모친의 상대의 재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악정자가 맹자를 뵙고 말했다. 제가 군주께 말씀을 올려 군주께서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측근인 장창이 만류해서 군주께서 오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고 어진 정치를 못하게 되는 것도 어떤 힘이 시켜서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진 정치를 행하게 되는 것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가 녀석이 내가 임금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